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펠렌티어가 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죠? 굉장히 오랜만에 5% 이상 좀 증가를 했던 것 같은데, 어, 제 나름대로의 오늘 뭐랄까 몇 가지 소식을 좀 여러분들이랑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지금 현재 펠렌티어의 일본 기관들이 팔렌티어를 굉장히 열심히 담는 게 좀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일단 얼마 전에 이야기했었던 스미토모 미츠이 요 기관에서도 100% 이제 팔렌티어에 대한 보유량을 좀 증가를 시키면서 지금 현재 11 밀리언 정도를 보유 중이라고 발표를 했고, 그리고 또 오늘 체크를 해보니까 일본의 니코 에셋에서 또 73% 이상 좀 증가를 시키면서 현재 팔렌티어를 약 10 밀리언 정도 보유 중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이거 보시는 것처럼 일본 기관에서 지금 73% 그리고 100% 이상 증가를 시키면서 지금 현재 굉장히 공격적으로 펠렌티어를 담고 있는데, 일단 제가 봤을 때는 확실히 일본에서 펠렌티어가 가지고 있는 성장성을 굉장히 좋게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지금 현재로는 좀 보여지는 것 같아요. 일단 일본 안에서 펠렌티어의 사업이 어떻게 확장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저희가 굉장히 알아보기 힘들기 때문에, 이게 너무 제한적이고 찾아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그냥 희망 회로를 돌려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뭐랄까 기사라든지 좀 뭐든 좀 인용을 해가지고 저희가 희망 회로를 좀 돌려보자면, 일단 얼마 전에 솜포 홀딩스에서 케어링 인더스트리, 그러니까 간호 사업인 거죠. 간호 사업에 이제 글로벌 진출을 할 것이다, 시작할 것이다라는 기사가 좀 나왔습니다. 일단 솜포홀딩스는 아마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겠지만 펠렌티어의 최대 투자 파트너입니다. 거의 내부자라고도 볼 수 있는 기관이죠. 네, 아무튼 이 솜포홀딩스는 일본 최대의 인슈런스 홀딩스 컴퍼니거든요. 보험이나 뭐 헬스케어 등 웰빙을 위한 모든 산업 부분을 좀 아우르는 그런 굉장히 큰 기업입니다. 아무튼 이 솜포홀딩스가 지금 글로벌 진출을 좀 도모하면서 전 세계의 고령화 사회에 대한 간호와 예방 의료 서비스를 출시하려고 한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에 의하면은 이제 솜포홀딩스는 더 많은 고객 확보를 위해서 해외 거래도 좀 고려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게 뭐 M&A나 뭐 에퀴지션 같은 거겠죠. 일본에서는 이미 3분의 1에 해당하는 높은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지만, 그래도 보험 비즈니스 세계에서 앞으로 계속 살아남으려면은 지금 현재보다 더욱더 거대해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도 부족하다, 아직도 배가 고프다라는 말을 했고요. 그리고 솜포 홀딩스는 이제 2015년에 본격적으로 간호 서비스 사업에 진출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일본 안에서 2위에 해당하는 위치까지 좀 올라섰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솜포그룹은 펠렌티어를 사용을 해서 요양원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간병인의 생산성을 좀 향상을 하고 환자의 웰빙을 분석하고 있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생각해보면은 일본이 세계에서 가장 좀 고령화된 사회를 가지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실제로도 지금 전 세계의 고령화 사회가 점점 문제가 되는 시점에서 뉴질랜드 같은 경우도 지금 요게 좀 심각하다기보다 굉장히 부밍한 지금 산업이거든요. 굉장히 잘 되는 산업이에요. 이 간병, 이 요양원 이런 서비스가. 그런 것처럼 이제 요 시장이 굉장히 유망한 시장이긴 한데, 이제 솜포그룹이 일본에서 쌓은 모델을 좀 가지고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시키겠다라는 계획을 세운 만큼 앞으로 펠렌티어의 역할 역시 굉장히 커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좀 형성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런 계획 하나로 이제 일본의 기관들이 공격적으로 들어왔다라고 판단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좀 어찌되었든 펠렌티어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인 거는 분명한 것 같지만, 좀 다른 이유가 분명히 엑스트라로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다른 희망의 회로를 좀 돌려보면은 펠렌티어가 일본 내에서 좀 밀고 있는 파운드리 ERP 수트 비즈니스가 계획대로 좀 고객 유치를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일본이 좀 힘들다 해도 아직 여전히 세계 탑3에 해당하는 경제 규모를 가진 나라인 것만큼 이제 펠렌티어가 공략할 수 있는 시장이 아주 많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일본은 미국 최대의 동맹 국가 중에 하나죠. 그래서 미국이 하자는 대로 하면은 웬만한 대로 좀 따라오고, 그리고 중국이랑은 또 절대적으로 좀 앙숙 관계에 있는 점, 중국과 비즈니스를 하지 않는 펠렌티의 모델이랑도 굉장히 적합한 것 같고, 서로 이해관계가 좀 잘 맞아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펠렌티어랑 일본의 파트너십은 굉장히 견고할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일본을 시작으로 이제 미국이 동맹 국가들을 통해서 펠렌티어의 비즈니스가 좀 잘 성장을 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식은 이번에 FDIC에서 진행 중인 RPP, 그러니까 Rapid Phased Prototyping 컴피티션에 대한 업데이트가 드디어 올라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었어요. 이 업데이트가 도대체 언제 되냐, 어나운스 한다고 말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안 하냐, 그러면서 막 얘네들 공식 그 트위터에 가가지고 막 글도 남기고 막 그랬었는데, 아무튼 이번에 업데이트가 되었고요. 이제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온 소식에 따르면 이제 지금 컴피티션의 마지막 단계인 4단계에 진입을 했고요. 이제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파이널리스트로 4개의 기업이 선정이 되었는데, 이제 그중에 펠렌티어가 당당히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마지막 4단계에서 FDIC가 중점적으로 체크하는 부분은 이제 좋은 잠재력을 가진 프로토타입을 선정을 하고, 해당 회사들이랑 협력을 해서 파일럿 제품을 설계하고 개발하고, 그리고 소규모 스케일로 직접 프로토타입을 돌려보는 작업을 하는 단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거치고 나면은 이제 수주를 받을 회사가 선정이 되는 거죠. 근데 저희가 여기서 원하는 거는 도대체 그래서 이 과정이 언제 끝나냐, 발표가 언제가 되냐, 요게 저희가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이긴 한데, 사실 이 과정이 언제 끝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고, 일단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33개의 회사들이 경쟁을 했고, 이제 2단계에서 15개로 줄었고, 3단계를 거치면서 11개, 이제 마지막에는 4단계에서 이제 최후의 4개의 회사가 남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심사할 회사들이 이렇게 점차 줄었기 때문에 심사 시간이 줄어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저희가 해볼 수는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마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굳이 예상을 한번 해보자면은 이게 각 단계별로 약 한 4개월 정도 걸린 걸 고려해 봤을 때, 지금이 8월이니까 이게 올해 뭐 12월이나 아니면은 좀 늦으면 내년 1월에 결과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 뭐 더 일찍 나오면 좋고요. 그래서 그냥 추측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펠렌티어가 이 수주를 받아가게 된다면은 분명 이게 주가에 영향을 줄 만한 호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금융기관들이랑 이제 정부기관들에게, 특히 이제 파이낸스 쪽에서 더욱 이제 펠렌티어가 노출될 확률이 증가를 할 것이고, 그리고 계약을 맺을 기회도 훨씬 많아지게 될 것이고,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매출 성장으로 이어질 거기 때문에 분명 펠렌티어의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한 어떤 규모의 호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레딧 커뮤니티 안에서는 그 네오코바라는 회사가 수주를 받아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사람들이 좀 많이 했더라고요. 이게 왜냐면은 이제 FDIC 임원 중에 한 분이 이 회사랑 연결고리가 좀 있어가지고 이 인맥의 힘을 고려해봤을 때 이쪽이 받아가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떨어졌고요. 그래서 펠렌티어한테도 좀 충분히 승산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설레발은 필패라고 했던가요? 그래서 저는 그냥 지켜볼 생각이고요. 뭐 솔직히 기대가 안 된다고 하면은 좀 거짓말이고, 펠렌티어한테 기회가 어떤 식으로든 좀 주어지면은 너무나 좋겠지만, 뭐 이거 아니더라도 펠렌티어는 지금 현재 제 갈 길을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너무 많은 기대를 걸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 4단계에서 이제 회사 규모로만 좀 봤을 때는 아무래도 펠렌티어의 최대의 경쟁자는 그 S&P 글로벌 마켓 인텔리전스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지만, 뭐 저 따위가 뭘 알겠습니까? 그냥 펠렌티어가 잘 하기를 바라야죠. 네, 아무튼 오늘은 한 요 정도로 소식을 담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애프터마켓에서도 지금 1.3% 가까이 펠렌티어가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새로운 모멘텀이 좀 만들어질지, 아니면은 요게 아니면 이 모멘텀이 조금 실적 발표까지
홈런을 치면서 완전 상승 랠리를 만들어낼지 지금 저희의 관심이 굉장히 많이 쏠리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가 굉장히 흥미진진한 한 주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네요. 네. 아무튼 오늘은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그럼 들어가세요.